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보시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파 매체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구독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70%가 중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중국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스스로 비하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결렬됐죠. 결렬된 아주 씁쓸한 맛을 본 김정은 다시 60시간의 긴 열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기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 탔을 것입니다. 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스키나 보드카, 꽤나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냥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동지였을까요? 문재인이 김정은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3월 4일 문재인은 NSC를 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여기에서 문재인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비가역적 또는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같은 그런 노력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가역 또 비가역적 비핵화란 말이 굉장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가역 또는 비가역적 비핵화, 이것은 영어로 irreversible 이라고 합니다. 불가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리학적에서 놓은 소리입니다. 하얀 도화지가 있습니다.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크레용이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이 그림이 다시 하얀 도화지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역 또는 불가역이라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하는 말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해도 불가역적, 비가역적 비핵화다.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비핵화가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의 말이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는 이런 영변 핵시설 외에도 바로 옆에 분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강에도 상당 시설의 핵시설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이제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영변 핵시설 위에 다른 이외의 그런 핵시설 사항을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김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던가?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 수 있었는가? 이것은 미국의 정보 능력을 굉장히 조금 낮춰본 그런 결과겠죠. 바로
분강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분강의 지하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잘 발각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보 당국에서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영변에는 원심 분리기, 이것은 핵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이것이 2000기 정도가 있는데 반해서 여기 분강 지역에는 무려 10,000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배나 더 많은 그런 핵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변 외에 이렇게 큰 또 평양 근처에 강선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강선에도 역시 핵무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강과 강선 외에 영변만 없앤다고 해서 이게 불가역적 비핵화가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의 이런 시각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변 외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핵무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불가역적, 비가역적 그런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 배석한 존 볼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강경파입니다. 매파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또 이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생화학 무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생화학 무기는 아시는 것처럼 조그만 양에도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WMD라고 하죠. 이 무기까지 다 포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김정은 이에 반대했죠. 반대하고 회담을 박차고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영변 핵무기 시설만 제대로 폐기하고 영변 핵무기 시설은 이미 많이 공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또 서먹기도 했고요. 이것만 폐기하면 자신은 대북 제재 해제라든지 경제 원조라든지 이제 떡이 들어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말로 보리밥알로 이거를 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문재인이 이게 길을 좀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문재인 말 듣고 아주 기차를 타고 66시간 기차를 타고 헐레벌떡 가서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아주 그냥 풀이 죽어서 60시간에 기차를 타고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기분 나쁘다. 문재인 한번 조져버릴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국지적인 도발을 한번 또 일으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문재인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아주 그냥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NSC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변 핵무기 폐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불가역적 비핵화다. 그러면서 경제협조도 해야 한다. 미국 연락소 사무소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재개도 곧 해야 한다. 이것이 사명이다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게 트럼프가 벌써 사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여기에는 돈이 든다. 돈이 한 1억 달러 정도 들기 때문에 이 돈만 채워지면 뭐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 간 해병대 간 그런 쌍육작전도 있습니다. 그런 쌍육작전도 돈이 돌아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국방부가 3월 3일 날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눈치를,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무드를,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무드를 조성하니까 김정은 너 제발 좀 화내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앞으로
돈도 좀 줄 테니까 이런 달래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재인의 사고는 정말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적이 있습니다. 도적이 있는데 칼이 한 자루 있고 저기는 총이 있습니다. 또 그 더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 한 자루 없앴다고 해서 이 도적의 무기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도적의 힘이 무섭고 위협이 무서워서 그냥 모른 채 하는 비겁한 짓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적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더욱더 군사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군인 정신도 없어진 이런 상태.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모두 지금 현재 겁을 내는 그런 어리버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안보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문재인의 이런 아주 흐리멍텅한 국가안보 자세, 북한을 겁내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가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변 핵무기 시설 폐기로서는 전혀 불가역적, 비가역적 그런 비핵화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사항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분강이라든지 강선에 더 크고 더 무서운 핵무기 시설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그리고 전술을 짜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그냥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은 정말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자꾸 북한에 끌려다닙니까? 30살 조금 넘는 뚱땡이한테 왜 자꾸 끌려다닙니까? 그러면서 왜 이를 다스리지 못해서 난리를 피웁니까? 힘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평화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여러 가지 사항과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보 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